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엑스레이 3.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이용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중심 종목을 뽑아내는 것, 또 그리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의 수급 분석표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 팔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국가 지자체, 또 그리고 투신, 보험, 은행, 심지어 최근은 연기금까지 다 팔고 있는 이렇게 시장 수급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식을 신규로 살만한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렇게 최근에는 경쟁이 많이 하락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또 끼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큰 돈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르바이트 정도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 저기 나오는 빠른 검색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1주, 한 달, 1년, 1분기, 1년, 시장의 돈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1주를 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의약품, 동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서 종합주가 지수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업종들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 종목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뽑고 싶다 이 말이죠. 외국인이 사는데 금융투자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이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금융투자에서 파니까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사지만 다른 세력들도 같이 사는 것을 검색을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 편한 것이 세력 검색에서 보면 LDS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목을 같이 줘야 되니까 앞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LDS 검색에서도 여기 기본 종목을 다 넣어 봅시다. 넣어 보고요. 이번 주에 외국인도 사고요. 금융투자도 사고요. 또 국가 지자체도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이런 종목을 찾아내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시켜봤다 이 말이죠. 저 정도면 시장의 주요 세력들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다 팔고 있지만은 저 정도로 보면은 다 많이 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검색 결과 9개 정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9개가 좀 너무 작네요. 이제 좀 빼자. 투신 연기금 빼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프로그램 매매 하는 세력들이 큰돈 굴리니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 수급이 시장에서 큰돈 굴리지 않잖아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세력들은 큰돈 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현재 큰돈 굴린다면은 외국인 금융투자 국가 지자체 이 정도로 보고요. 일단 종목 수를 좀 많게 하기 위해서 너무 검색된 게 적으니까 자, 이 정도면 이제 31개 종목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31개 종목 일일이 다 수급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다 봐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용자 종목에 폴더를 하나 추가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왜 아르바이트라고 하냐면은요, 현재 시장은 뭐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굴릴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접근해보자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종목을 뽑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세력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한 종목들을 넣고서 쭉 금방 되네요.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자, 각 세력들이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다는 것이 쫙 다 펼쳐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시장 분석과 유효성에서 말씀드렸죠. 이 납범이라든지 주의 이런 종목들은 비체계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히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뭐 상장 폐지 당하거나 괜히 들어가서 유상증자하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빼고 좋은 종목들로만 대상으로 합시다 하고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투신이 좀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다 이 말이죠. 투신 뽑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신도 조금 주력 신규 재매수하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줄었죠. 이 정도면 일단 종목이 괜찮네요. 그래서 외국인 중심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불명확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는 종목도 있네요. 일단 이건 빼고요. 신규로 또 주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면은 이 종목들은 최근에 후성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뺍시다. 신세계푸드 한번 봅시다. 신세계푸드는요, 음식료 업종인데, 지금 여기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 올리는 분위기인데,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이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일단 괜찮고요. 생명, 미래에셋 생명,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이것도 괜찮습니다. 농심도 농심만 봅시다. 농심도 괜찮네요. 이게 지금 농심도 그렇고 신세계푸드도 그렇고 이게 음식료 업종 같은데요. 빠른 포트폴리오 검색에서 음식료 업종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음식료, 여기 있네요. 외국인들이 음식료를 좀 매수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CJ 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롯데푸드, 농심, 팜스코, 대한제품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 음식료 업종이 많이 매집하는지 궁금하니까 음식료 업종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잠시만 한번 살펴봅시다. 음식료 같이 넣어서 또 추가로 해도 됩니다. 새로 고침을 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음식료를 쫙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뭐 초기화시키면 음식료 업종이 더 많긴 하겠죠. 그런데 유효성에서 좋은 종목만 고르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지만 뭐 외국인들이 사는 것만 또 바꾸고요. 연기금에서 지금 음식료 업종 조금 차익신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네요. 롯데푸드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이 음식료 업종 롯데푸드도 괜찮고요. 대한제분
대한제분도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좀 주가 내렸는데 왜 내렸죠? 제가 일주일. 이거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만은 너무 수급이 텅 비었네요. 대한제분 일단 빼고요. 그래서 신세계 이거 봅시다. 신세계 푸드, 농심, 롯데푸드 이런 거 보니까 음식료 업종에 외국인들이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음식료 업종을 접근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충 살펴보니까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음식료 업종을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그죠? 농심도 오래전부터 매집했는데 매집한 거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신흥국 2018년도 들어서요.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출주가 조금 안 되는 분위기라서 내수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내수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식료 업종이 있고 지금 신세계푸드, 농심, 롯데푸드 보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음식료 업종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업종 한번 봅시다. 음식료 업종 실제로 2016년 6월 달부터 엄청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이렇게 급등했네요. 급등한 이유가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지수 방어 그런 성격으로서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빠른 관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수급을 쭉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1대에서 검색을 통해서 각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한 종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기에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에 넣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이 좀 보였고요. 그 중에서 음식료 업종이 좀 외국인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음식료 업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종목을 쭉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바로 매수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단 외국인들은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어적인 성격의 지수 방어, 뭐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내수 쪽으로 지금 돈을 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료 업종이 좀 들어와서 실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은 음식료 업종을 매수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를 띄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미 물량 매집은 끝났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너무 위격이 좀 많이 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작게 갔는데 롯데푸드나 신세계푸드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너무 많이 벌어져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신세계푸드나 롯데푸드나 뭐 다른 푸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다른 일이 생겨서 음식료 업종이 쭉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나 매집하지 않나 보고 아니면 외국인들의 이렇게 평균 매수 단가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도 살펴보고 해서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음식료 업종을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주요 종목 또 그리고 그 종목을 검색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종목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세력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